새벽 4시 서울의 낡은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손끝에 남은 세제 거품을 닦으며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눈을 붙일 여유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과 포스트잇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남편 강도연이 써놓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법 판례 쉰개 정리. 그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짚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그의 일정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도연이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돈을 벌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새벽의 비냄새 속을 걸어 독서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불빛 속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내려놓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당신 편이에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지은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합격 발표일. 도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웃었고 지은은 눈물로 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함께 합격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곧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뿐이었고 그녀는 싼 드레스를 입고 장미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중고가구로 채운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임용식이라는 글씨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그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도연이 늦게 들어와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갔습니다. 전화 통화는 짧아졌고 출근길 인사는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피로로 받아들였지만 어느새 그 피로는 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연은 이미 어딘가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켜져 있는 탁상식의 초침 소리가 그 간극을 더 크게 들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그를 위해 샀던 커플 머그잔을 바라보다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창문 밖에서 내리는 봄비는 그 말을 부정하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시작은 이미 균열을 품은 채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 봄 윤지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새벽엔 도시락을 싸고 낮엔 사무보조로 일하며 밤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만족했습니다. 남편이 안정된 검사로 일한다는 사실이 자부심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도연의 퇴근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는 더 진해졌고 말투는 부드럽지만 공허했습니다. 요즘 피곤하지? 그녀의 질문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불안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저녁 식탁의 침묵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일정에 자신을 맞추며 이전처럼 웃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도연의 양복을 세탁하던 중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법무부 정책보좌관 정하영. 그 뒷면에는 저녁 모임 필참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업무상일 거야. 괜히 의심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식탁 위에 국은 식어 있었고 그는 젓가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가 화면 속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걸 보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일찍 퇴근해 도연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퇴근 인파가 몰려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문 앞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도연이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은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이라도 찍을까 손을 들었다가 이내 내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그 설마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젖은 신발을 벗고 현관에 멍하니 섰습니다. 문 앞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은 귀하. 봉투를 연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합의서 4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듯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빗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워내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은은 하루 세 끼 중 2끼를 건너뛰었고 냄비 속 국은 식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출근과 귀가를 반복했지만 집은 더 이상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줄고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성격 차이야.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지은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웃의 인사를 피했고 검사 부부라 불리던 이름이 더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도연의 문건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직 이미지 관리 회의록.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다 혼인관계 정리대회 이미지 안정이라는 문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누군가의 경력 관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허무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접어 가방에 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얼굴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도연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은 씨 괜찮죠? 그녀는 짧게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실 불빛을 끄자 방 안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은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고 이혼합의서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윤지은. 글자가 또렷이 번지며 오래된 사랑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윤지은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서류를 넣고 새벽 첫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의 회의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기자인 정아린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구석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직 이미지 회복 프로젝트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혼인관계 정리 대회 신뢰 확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지은은 손을 맞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내가 버린 시간이었어요. 그 말에 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친구로서 안쓰러웠지만 기자로서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 문제였습니다. 하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런 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거짓된 부정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가려야 할 걸 감춘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무실에 남아보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리는 기사 제목을 입력했고 지은은 손끝으로 마우스를 바라봤습니다. 신임 검사, 공직 이미지 조작 의혹. 그 한 줄의 문장이 세상을 흔들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리는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클릭 소리 하나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는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은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다음 날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강도연의 이름이 올라왔고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문건 사본이 공개되자 말이 없었습니다. 감찰 통보가 내려왔고 그의 출입증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지은은 할인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안도와 공허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지은은 대답 대신 경찰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 뒤로 들리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주저앉았고 그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그 장면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신임 검사, 내부 문건 조작으로 직무정지. 기자들은 그의 퇴근길을 따라붙었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그녀의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멍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할인 이제 내가 자유야.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먼지와 냄새가 섞여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하던 분노와 슬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뉴스 헤드라인에서 강도현 검사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논평을 내고 방송에서는 공직자 도덕성 논란이라는 주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지은은 카페 구석에 앉아 조용히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기자의 말은 낯설게 들렸고 그녀의 이름도 자막에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부 고발자 윤지은 씨. 그 한 줄이 커피보다 더 썼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렸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에 따뜻한 온기가 식어가듯 세상의 시선도 그녀를 차갑게 감쌌습니다. 휴대폰에는 낯선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잘했다와 배신자가 뒤섞인 문장들이었습니다. 정아리는 방송국에서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후속 보도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하리는 지은에게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내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래?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당일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기자는 묻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려던 거예요. 그 한 문장은 방송국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하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가자 SNS는 폭발했습니다. 용기 있는 여자, 정의의 상징이라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을 팔아 유명해졌다는 비난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평가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TV 속에서 할인이 수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로의 길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 빗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 향과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과거를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소란 속에서 그녀만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모든 평가와 소문이 사라진다면 남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속에서 비로소 고요가 피어났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전, 윤지은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불을 켜자 향긋한 원두 냄새가 퍼졌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그녀에게는 새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예열되며 내뿜는 김이 공기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지은은 커튼을 걷고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봄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세상이 다시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작은 일상이 그렇게 의미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아린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에는 조용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커피를 주문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다큐 제안이 들어왔어. 내 이야기로. 지은은 커피잔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창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리에는 라일락이 피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을 잇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 말에 하린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라일락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며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린이 떠난 뒤 지은은 조용히 창가를 닦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오랜 상처가 아닌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도 정의도 세상의 평가도 모두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자신뿐이라는 거요. 창밖에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마지막으로 짧게 증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코트를 여미며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엔 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파도처럼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텀블러를 열어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그 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메모장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나부터 구할 차례야. 그녀는 조용히 저장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철교 아래로 기차가 지나가며 낮은 진동을 남겼습니다. 지은은 난간에 손을 올리고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 불빛은 도연의 꿈이었고 그녀의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옷깃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하나씩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먼 도시의 허름한 방에서 강도연은 낡은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자막엔 전직 검사, 지방법률사무소 근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하늘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후회도 인정도 아닌 포기의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텔레비전을 꺼버린 그는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같은 시각 다리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붉은 기운이 하늘을 물들였고 강물은 빛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지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물 위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새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나예요.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강바람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햇살이 다리를 감싸며 어둠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지은의 뒷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